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동아시아 축구 최강팀을 가리는 2025 동아시안컵이 바로 7월 7일자로 개최가 되어 4개국 팀이 우승을 놓고 경쟁을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첫 경기부터 중국 대표팀을 완벽하게 잡아내면서 우승에 대한 가능성을 키우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반대로 중국 대표팀은 손흥민, 이강인 등 유럽파 선수들이 모조리 빠진 사실상 2군급 전력으로 경기에 나선 우리나라 대표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당하고 말았고, 경기 시작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서서 우리나라 대표팀을 잡아내겠다는 포부를 보인 조르제비치 감독이 경기가 끝난 뒤 완벽하게 태세 전환된 태도를 보이면서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새로운 감독인 조르제비치에 대해 맹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은 최근 국제 무대에서의 계속된 부진한 성과로 인해 계속해서 감독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23 AFC 아시안컵에서 중국 대표팀은 카타르, 타지키스탄, 레바논이라는 충분히 해볼만한 조편성을 받으면서 기대감 넘치게 대회를 시작했었지만, 중국 대표팀은 아시안컵 출전 자체를 처음 하는 최약체팀 타지키스탄 대표팀에게 완전히 밀리는 경기를 펼치면서 실망스러운 0대0 무승부를 거뒀었고, 레바논 대표팀과의 2차전에서는 우레이 선수가 그야말로 최악의 결정력을 보이면서 0대0 무승부, 3차전 카타르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카타르가 2군급 로테이션 멤버를 끌고 나왔음에도 경기력적으로 처참하게 발리면서 0대1로 패배. 이 대회에서 2포트에 포함이 됐음에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못 이기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치욕적인 탈락을 당했었는데요.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의 최악의 부진을 거둔 양코비치 감독을 대회 직후 경질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코비치 감독의 후임으로 오만 대표팀과 이란 대표팀 등 중동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았던 이반코비치 감독을 선임했었는데, 이반코비치 감독의 중국 대표팀은 싱가포르에게 비기면서 실망스러운 출발을 했지만 이후 태국과 비기고 싱가포르에게는 홈에서 대승을 거두고 대한민국 대표팀에게는 0대1로 패배하는 등 총 1승 2무 1패의 성적을 거두면서 어쨌든 3차 예선까지는 중국 대표팀을 이끄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만큼 이반코비치 감독의 중국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 3차 예선에서는 3승 7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완벽하게 한계를 보였고 월드컵 본선 진출이 완전히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국 대표팀의 월드컵 예선 탈락 여파에 의해 프랑코 이반코비치 감독 역시 중국에서 짐을 싸야 했고 경질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이반코비치 감독의 후임으로는 중국 청소년 대표팀을 이끌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조르제비치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서 바통을 이어받았고, 일단 이번 동아시안컵 대회에서 중국 대표팀을 이끌게 되었는데, 조르제비치 감독은 1차전 한국과의 경기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서서 한국을 잡아내겠다는 포부를 보이면서 야망을 강력한 한국팀을 상대하면서 당연히 수비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할 법도 했지만, 이번 훈련 캠프 초반부터 조르제비치는 자신의 철학을 고수했다. 우리는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실 선수단 내에서도 한국, 일본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그는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조르제비치 감독이 가장 자주 강조하는 것은 상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그가 과거 한국을 이겨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르제비치가 더 중시하는 것은 팀 자체이고 중국 대표팀을 바라보는 외부의 평가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경기장에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라면서 중국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 조르제비치 감독이 한국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라는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중국 대표팀은 우리나라 대표팀을 상대로 아예 상대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압살을 당하고 말았고, 중국 대표팀은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을 상대로 90분 동안 유효슈팅 0개를 기록하면서 조르제비치 감독이 선언했던 공격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조르제비치 감독의 인터뷰는 역대급 설레발이 되고 말았는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 조르제비치 감독은 완전히 이전과 태세 전환된 태도를 7월 7일 중국 축구 대표팀이 한국 대표팀에게 0대3으로 패배한 후 대표팀 코치인 조르제비치가 경기장 옆에서 인터뷰를 요청받았다. 당신은 이 경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오늘 경기는 어땠나? 조르제비치, 우선 한국팀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승리를 거뒀다. 중국 대표팀은 초반에는 나쁘진 않았지만 한국 대표팀이 10분 만에 완벽한 골을 넣었고, 그 순간부터 우리 팀에게 힘든 시기가 찾아왔다. 젊은 선수들을 차출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공유하려고 노력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팀이 더 나았고, 다시 한번 한국팀에게 축하를 전한다. 전반전 한국팀의 압박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조르제비치, 아시다시피 우리는 노력했고 상대가 압박했을 때 좋은 순간도 있었지만 프런트코트와 포워드와의 연계가 부족했다. 물론 매우 강력한 상대를 상대했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경기에서 졌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마지막 질문이다. 오늘 경기에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패배에서 항상 무언가를 배운다. 승리에서 배우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매 경기마다 배우고 아주 강한 팀과 겨룰 기회가 있고 분명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라면서 조르제비치 감독이 이전에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와는 달리 상당히 겸손해진 자세로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로서는 조르제비치 감독이 공격 축구를 하겠다는 설레발을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코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쓰레기들을 지휘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조르제비치 감독은 해고되어야 한다. 중국 대표팀을 이런 상황으로 이끈 데에는 전적으로 감독의 책임이 있다. 이번 경기는 중국 대표팀의 감독 자리에 지원을 하려던 많은 외국인 감독들을 겁먹게 했을 것이다. 이 선수들의 태도가 축구에 걸맞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번 뒤에는 타락한 모습뿐이었다. 조르제비치 감독은 엄청난 거짓말쟁이다. 감독의 전술이 너무 보수적이었다. 0대3 상황에서도 공격하지도 않았고 롱패스를 시도하거나 측면 돌파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더운 날씨와 체력 부족이 이유였지만 상대팀도 그런 환경에서 경기를 하지 않았나. 코칭 문제는 그만둬라. 선수들의 태도와 능력이 부족하다면 세계 챔피언급 코치를 불러도 소용이 없다. 너도 나가라. 백코트에서 수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잖아. 전술이 형편없어. 이 선수들의 사고방식이 바뀐 것 같다. 자신감이 전혀 없고 지는 것에 무감각해졌어. 공을 뒤로 차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으로는 공을 리바운드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젠장 경기가 거의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공이 자기에게 넘어갈 것 같으면 바로 앞쪽을 가리킨다. 무의식 중에 내게 공을 주지마, 공을 받고 싶지 않아 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경기야 라는 생각이 든다. 감독 비난은 그만해라. 나는 32살이고 태어나서부터 축구를 봐왔다. 밀루티노비치 감독을 비난하는 것부터 이반코비치 감독을 비난하는 것까지 중국 축구의 뿌리는 이미 끊어졌고 희망은 없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와서 사비 알론소에게 수석 코치를 맡으라고 요청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반코비치 감독 돌려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누명이라고. 선수들은 멍청하지 않다. 이런 경기는 의미가 없어. 다들 새로운 감독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감독이랑 무슨 상관이야. 두어 걸음만 뛰면 헉헉대는데 그게 감독이 해삼이라도 먹이지 않아서 그런 거냐. 감독 책임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선수들 실력과 능력이 너무 형편없다. 애초에 축구 선수라는 직업 자체를 할 자격이 없다. 리피 감독이 맡아도 포기할 정도였는데 이번 세대는 그냥 기대하지 말자. 16세 이하 연령대에 돈을 10배로 투자하고 걔네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자. 감독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실력이 어떤지 자기 위치를 잘 생각해보자. 이런 선수들에게는 어떤 코치도 소용이 없다. 늙은이들은 아예 뛰지도 않고 있고 몇몇 젊은 선수들을 빼면 다 서서 경기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조르제비치 감독이 실제로 중국 대표팀을 이끌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코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코치는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보다 더 많이 발을 구르고 달리고 압박하고 포위하라고 지시했다. 늙은 선수들은 들었을까? 듣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감독이랑 무슨 상관이야. 평소에 몸살이면서 축구한 게 문제지. 2m 밖에서 수비하는 것도 감독이 시킨 거냐. 지금 데려오는 감독들이 다 발전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누굴 바꿔도 똑같을 거라는 인식이 점점 뿌리 내리고 있어. 조르제비치 감독은 쓰레기야. 이 코치는 해고되어야 돼.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조르제비치 감독에게 비난을 날렸고 다른 팬들은 감독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대량 득점을 통한 대승을 만들어냈는데 이번 동아시안컵은 토너먼트 형식이 아닌 리그 형식의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의 이번 경기에서의 다 득점은 이번 대회를 우승하는 데 있어서도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경기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2군으로 나온 경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팬들에게 만족할 만한 경기를 홍명보 감독이 제공하지 않았나 싶고 팬들에게 계속해서 만족감 넘치는 경기를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